사람을 공격하는 곤충인간의 동영상. 강원도의 한 대학교. 친구들끼리 이 영상을 보고는 이야기가 한창인데 그때 같이 있던 한 친구에게 생각을 물어보는데요. 주인공인 수찬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수찬은 학교에서 꽤나 잘 나가는 학생인데요. 먹이사슬 최상위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였죠. 공부도 잘하고 잘생겨서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박을 대네요. 그때 멀리서 수찬을 부르면서 다가오는 여자가 있는데요. 바로 수찬과 같은 과인 미희였죠. 수찬을 내심 마음에 들어하는 미희는 수찬의 껌딱지였습니다. 수찬에게 다가오는 미희. 그때 수찬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갑자기 다가오는 미희의 팔을 뿌리치는데요. 등 쪽에 욱신거림을 느끼고는 미안하다며 집에 먼저 간다고 하는데 종종 있었던 일인 듯 친구들은 이상함을 느끼지 않네요. 핑계를 대고는 빠져나온 수찬은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데요. 사실 수찬은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집에 도착해 서둘러 윗옷을 벗는 수찬인데 수찬의 등에는 마치 잠자리의 날개와 같은 4개의 날개가 나 있었죠. 하지만 수찬은 자신의 등에 나 있는 날개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데요. 수찬의 등에 날개가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한 마리의 잠자리. 방에 날아들어온 잠자리에게 약을 뿌렸더니 가루로 변했는데 그 가루를 무심코 마신 수찬은 한동안 구역질을 해댔죠. 그러다 지쳐 잠든 뒤 일어나 보니 등에 날개가 돋아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치 괴물과도 같은 날개에 어린 수찬은 자신의 날개를 숨겨왔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에 친구도 없는 외로운 나날들을 보냈던 수찬. 하지만 수찬에게 이런 외로움은 죽음만큼이나 괴로웠는데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변하기로 한 수찬. 날개를 붕대로 감아서 생각보다 쉽게 숨길 수 있었죠. 거기에 잘생긴 외모와 패션 센스로 한순간에 인싸가 될 수 있었던 수찬입니다. 이런 수찬에게 징그러운 날개는 그저 콤플렉스일 뿐이었죠. 날개는 마치 근육과도 같이 한동안 펴지 않으면 뻐근해서 펴주어야만 했습니다. 대충 날개를 풀고 화장실에 나섰는데 앞에 서 있는 미희? 수찬은 놀라서 얼굴이 굳고 미희는 얼굴이 빨개지네요. 순식간에 화장실 문을 다시 닫은 수찬. 미희는 다행히 날개를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때 수찬에게 말을 거는 미희입니다. 평소 훌쩍 집에 가버리고는 하는 수찬이 걱정이었던 것이죠. 혹시 숨기는 거라도 있냐는 미희의 말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수찬. 미희는 수찬에게 같이 영화를 보러 나가자고 하는데요. 차마 미희에게 비밀을 털어놓지는 못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은 영화관으로 향하는데요. 마치 로맨스 영화처럼 달달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두 사람. 미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영화관이 정전이 난 것처럼 불이 꺼지는데 뒷문에서 직원이 뛰어와 대피를 해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직원을 무언가로 찔러버리는 괴한이 등장하고 수찬을 쳐다보면서 찾았다고 하며 침을 흘리는데요.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 점프해 수찬을 공격하는데 괴한의 손은 마치 사마귀의 앞발같이 갈퀴가 달려있었죠. 그 커다란 갈퀴를 휘두르면서 수찬을 사냥하는 괴한. 그때 화장실을 다녀온 미희의 앞까지 쫓기는 수찬인데 괴한은 말을 거는 미희에게 건방지다면서 앞발을 휘두르고 창문이 깨지면서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미희입니다. 미희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수찬. 자신의 날개를 사용해 비행하는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죠. 하지만 떨어지는 미희의 눈동자를 본 수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떨어지는 미희를 향해 건물에서 몸을 던지는데요. 순식간에 가까워지는 바닥. 부딪히기 일보 직전의 상황. 수찬의 등에서 밝은 빛과 함께 뻗어져 나오는 날개들. 그렇게 수찬은 미희를 위해 자신의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미희를 구해내고 사라져버리는 수찬. 그런 수찬을 보고는 잠자리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채는 괴한인데 수찬의 뒷모습을 보며 군침을 흘리는 괴한의 뒤에서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여자. 순식간에 괴한을 쓰러뜨리고 마는데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한편 영화관 사건이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대학에서 수찬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되돌릴 수 없었는데요. 다시 예전과 같이 혼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차라리 국가수에 잡혀가는 게 낫다는 자조를 하는 수찬. 심지어는 깨어난 미희조차도 수찬을 괴물 보듯이 하는데 자신이 믿었던 미희의 심한 말에 충격을 먹은 수찬.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은 자신의 날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장실에서 가위로 자신의 날개를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픔이 무서웠던 수찬은 차마 자신의 날개를 자르지 못했죠. 그렇게 생의 모든 희망을 잃고 더 이상 살기가 싫어진 수찬.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기가 사라진 눈으로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는 수찬. 하지만 수찬의 날개는 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고 있는 수찬에게 나타난 이 여자. 날개를 싫어하는 수찬에게 그렇게나 날개가 싫냐며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인 수찬.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묻는데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면접을 보라고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의 맘이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별다를 수가 없었던 수찬. 결국 여자가 알려준 학교 버스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찬이 곤충인간이 된 이유는 바로 정글 주스라고 불리는 약품. 곤충과 사람의 신체를 섞어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약을 만든 회사는 정체불명, 아는 것은 유통해버린 망한 회사뿐이었죠. 그때 그들을 태운 버스가 터널 한가운데에 멈춰서는데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꺼려해 언제나 숨어 살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터널 속 새로운 공간 네스트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스트에 도착한 수찬이 보는 엄청난 광경. 네스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곤충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곤충인간들의 나라인 것처럼 아무도 거리낌 없이 다니는 모습. 이곳이 바로 정글 주스를 사용한 사람들의 세상, 네스트였습니다. 그렇게 네스트 곳곳을 살펴오는 수찬. 한 곳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노인을 보게 되는데요. 곤충을 먹으며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는 수찬의 옷을 들추면서 무슨 곤충이냐고 물어보는데, 깜짝 놀란 수찬은 순식간에 남자에게서 벗어나죠. 남자는 수찬을 보면 뭘 그렇게 숨기려 하냐고 하는데, 수찬은 남자에게 자신은 이 날개를 없애려고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네스트에 도착한 수찬은 전임 교수라는 마도현을 만나는데요. 도현은 수찬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해줍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영상은 네스트의 졸업식으로 보이는데요. 수석 졸업생의 신데렐라 수여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신데렐라라고 불린 음료를 마시는 파리 여자. 순식간에 음료를 마신 여자는 몸에서 무언가 빛이 나기 시작하고 파리의 외관이 갑자기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인 신데렐라였죠. 수찬은 도연에게 그 약을 달라고 하지만 거절하는데요. 신데렐라를 얻고 싶다면 학교를 수석 졸업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죠. 약을 얻고 싶다면 학교에 입학하라는 이상한 말.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온 수찬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학점 따는 것은 자신이 떴던 수찬은 더 고민할 것 없이 입학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익중학과에 편입하게 된 수찬. 생각보다 제대로 된 학교네요. 거기다 조금 있으면 바로 수강 신청 날이라고 하는데요. 강의의 이름들을 본 수찬, 대체 뭘 배우는 학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수찬의 앞에서 두 남녀가 주먹 다짐을 하는데, 아니 일방적으로 남자를 패고 있는 여자가 보이네요. 그때 남자와 여자 사이를 순식간에 파고드는 누군가. 수찬을 네스트로 데려왔던 여자가 둘을 갈라놓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익중학과 과 대표 박희진이었습니다. 어째저째 수강 신청 10분 전 과실에 도착하게 된 수찬인데요. 일단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수강 신청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수강 신청 시간이 되자 다들 우르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학생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수찬. 뒤에서 어떤 학생은 수찬에게 말을 걸고, 꿀벌을 닮은 이 학생은 수강 신청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의 수강 신청 방법은 바로 교수님을 찾는 것.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밖으로 뛰쳐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수찬 역시 잠자리의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 목적지의 위치를 대강 파악했는데요. 주변에서는 서로 경쟁자를 제거하듯 학생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런 학생들을 지나쳐 빠르게 깃발 쪽으로 향하는 수찬. 깃발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도현은 꽤나 놀라는데요. 자신에게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수찬이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찬은 도현의 마지막 USB를 얻는데 성공하는데요. 그때 도현은 마지막 USB를 나눠주고는 어떤 문자를 보내는 듯한데, 그러자 수찬의 핸드폰에 진동이 오기 시작하고, 이는 알고 보니 도현이 USB를 보유한 사람들의 명단을 단톡에 보냈던 것이죠. 아직 수강 신청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은 수찬을 향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채찍검의 능력을 가진 학생이 수찬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수찬은 잠자리의 비행 능력을 사용해 자리를 벗어나죠. 그때 누군가가 작은 나무 구멍으로 자신을 부르는데요. 자신에게 수강 신청을 알려준 꿀벌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꿀벌 소년 덕분에 추적자들을 따돌린 수찬. 고맙다는 말을 하는 순간 꿀벌 소년은 수찬의 머리에 침을 놓는데요. 꿀벌의 독 때문에 몸이 점점 마비되는 수찬입니다. 꿀벌 소년 역시 마도현의 USB를 탐내는 학생이었던 것이죠. 수강 신청 완료 전까지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당한 수찬을 비아냥대는 꿀벌 소년. 그러고는 마비당한 수찬을 내버려둔 채 하늘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USB를 뺏길 수 없었던 수찬, 날아서 따라가는데, 온몸이 마비된 수찬으로서는 따라가기에도 힘겨운 상황. 그때 수찬의 눈이 초록색으로 물들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꿀벌 소년이 날아가는 궤도를 계산한 듯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바로 잠자리의 눈인 보관의 능력이었죠. 수찬은 누군가를 잡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에 보관이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꿀벌 소년을 따라잡아 어퍼컷을 먹이는데, 꿀벌 소년은 USB를 떨어뜨리고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USB를 잡으려 초고속 비행을 하는 수찬. 그때 다른 곤충인간이 USB를 낚아채서 도망가 버리는데요.
수천의 뒤로 떨어지고 있는 꿀벌 소년을 발견하는데, 꿀벌 소년은 기절해서 비행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었죠. 지상으로 떨어진다면 멀쩡하지 못할 것 같아 수찬은 USB 대신 꿀벌 소년을 살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USB를 가져간 녀석을 놓쳐버리게 되고, 온몸에 꿀벌의 독이 퍼진 수찬은 더 이상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져 정신을 점점 잃어가는 수찬. 그런 수찬 앞에 나타난 어떤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아까 만났던 이상한 노인이네요. 이 노인은 수찬에게 수강 신청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수찬은 격분해 자신에게 공격하는 모습들이 전부 부정행위가 아니냐고 하고, 이곳이 적자생존의 곤충의 세계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노인. 그도 그럴 것이 곤충 인간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있었고, 수업 역시도 싸움과 생존에 대한 수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이 먹던 과자 쓰레기를 던지며 사라지는 노인. 자신의 처지에 실망감을 느끼는 수찬입니다. 분리수거 잘하라는 노인의 말에 과자 봉지를 열어보는데요. 그 안에는 웬 USB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직 5분 남았다는 노인의 말이 떠오른 수찬. 수강 신청이 끝나기 전에 전속력으로 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학교의 문 앞에서 수강 신청하러 들어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놈들. 문 앞에서 USB를 강탈할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손쓸 새 없이 순식간에 비행으로 돌파해버리는 수찬입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수강 신청실에 도착한 수찬. 허겁지겁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아 수강 신청을 하고, 자신이 원하던 강의는 아니었지만 늦지 않게 수강 신청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강의에 OT를 들으러 가는데, 과대였던 희진과 같은 강의를 듣게 된 수찬이네요. 학생들은 영화관 사건으로 수찬을 전부 알고 있는 듯하고, 차혜성은 대놓고 수찬에게 면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조용해진 것이 네스트가 관여한 것이라는 걸 깨달은 수찬. 희진은 자신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수찬의 편을 들어주네요. 그때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김장준이 혜성을 공격하는데, 그러고는 학생들에게 말할 것이 있다면서 앞으로 나오고, 자신의 패거리들을 부르면서 자신은 수석 졸업을 하고 싶다며 나머지 학생들의 학생증을 압수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참지 못한 수찬이 장준에게 달려드는데, 장준의 패거리가 휘두르는 몽둥이에 정통으로 맞아버리죠. 그렇게 정신을 잃고 어디선가 눈을 뜨는 수찬. 바로 학교의 보건실로 실려왔던 것입니다. 희진은 자신이 학생증 재발급을 해오겠다면서 여기에 있으라고 하는데, 그때 수찬의 옆에 실려왔던 혜성 역시 눈을 뜨는데요. 수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보는 혜성. 수찬의 말을 듣더니 희진이 장준에게 향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희진은 혜성의 예상대로 혼자서 장준을 상대하러 갔는데요. 이 모든 상황은 사실 장준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중이었습니다. 장준의 패거리들을 순식간에 눕혀버리는 희진. 하지만 장준은 학생들의 학생증을 볼모삼아 희진을 유인하고 자신이 있는 물 쪽으로 달려오게 유도하는데요. 물속에서의 장준의 파워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물장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준은 물속에서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희진을 물속으로 눌러 익사시키려고 하는 장준인데, 그때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날아와 장준을 밀치는 사람. 희진이 걱정된 수찬이 초고속으로 날아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물속에서의 장준 역시 만만치 않았던 상대. 순식간에 둘은 서로의 공격을 피해내기 시작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희진은 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데, 학생증을 물에 빠뜨린다고 협박하는 장준. 자신 혼자서 상대하겠다는 희진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수찬인데, 혼자 온 게 아니라면서 함께 상대하자고 하는데요. 뒤에서 장준의 패거리들을 패는 혜성. 수찬은 혜성과 함께 온 것이었던 것이죠. 혜성의 능력은 바로 배짱이 강력한 뒷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놓고 장준을 상대하는 수찬과 희진이었죠. 빠른 속도에 체중을 실어 장준을 공격하는 수찬인데, 공격을 허용한 장준은 말로 시간을 끌어보는데, 그때 장준의 부하가 희진을 뒤에서 덮치는 데 성공하고, 장준은 물장군의 힘을 사용해 희진을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수찬은 빠른 비행 능력으로 따라와 장준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는 장준이 가지고 있던 학생증을 뺏어버리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동기들에게 학생증을 전부 돌려주는 이들. 비록 OT에도 못 갔고 영웅이 되지도 못했지만 뿌듯했던 수찬. 새로운 숙소에 들어와 첫날을 끝내려고 하는 수찬입니다. 다행히도 잘 알고 있는 혜성과 같은 방을 배정받은 수찬이네요. 그때 이들의 방문을 열고 술을 가져오는 희진과 도화. 그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된 수찬입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첫 수업을 듣는 날, 이 수업의 교수였던 지주는 간단한 테스트를 볼 거라는데요. 그러면서 무섭게 전기톱을 가져와 켜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붙잡히지 말라면서 생존 수업을 시작하는 지준입니다. 사실 실전 곤충 전투술은 곤충의 힘을 이용해 싸움을 배우는 강의.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생존이었던 것이죠. 어리둥절해하며 지준에게 잡히려는 위기의 순간, 희진이 수찬을 구해내면서 한번 살려주네요. 그리고 혜성은 모래를 지준에게 뿌려 시야를 가리고, 그렇게 3명은 지준을 피해 달아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네스트의 지하 격리소, 한 여자가 침입하는데요. 거기 붙잡혀 있는 사마귀 괴한에게 말을 거는 여자.
그리고 꿀벌 소녀는 여자에게 보안 카드를 건네는데요. 여자에게 무언가 조종을 당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렇게 사마귀 괴한을 풀어준 여자인데요. 꿀벌 소년을 사마귀 괴한에게 먹이라면서 던져주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대체 무슨 이유로 침입한 것일까요? 지준에게서 벗어난 3명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들 말고 다른 학생들은 거의 다 지준에게 붙잡힌 상황. 남은 2명의 학생들에게 전기톱을 들이대는 지준인데요. 갑자기 그런 지준의 앞을 막아서는 수찬. 지준은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자신을 한 대라도 친다면 모두 테스트에 통과시켜주겠다고 하죠. 우선 날개를 사용해 지준과의 거리를 벌리는 수찬. 속도를 활용해 지준을 공격해보지만 손쉽게 피해버리는데요. 수찬은 자신의 보관을 사용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이 지준에게 붙잡혀버리고 마는데요. 수찬은 자신을 손쉽게 눕힌 지준이 무슨 힘을 사용한 건지 궁금해하는데 자신은 곤충의 힘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준입니다. 그리고는 수찬이 지금 불안정한 이유는 곤충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하죠. 확실히 수찬은 예전부터 곤충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다가오는 여자, 바로 네스트 지하격리소에 침입했던 그 여자였는데요. 덕분에서 바로 달려드는 혜성과 말리는 희진. 여자는 빠른 속도로 혜성의 공격을 피해 침으로 혜성을 찔러버리고 혜성은 마치 마비된 듯 여자의 품에 안겨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사마귀 남은 뒤에서 나타나 지준을 찔러버리는데요. 그런 그에게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는 수찬입니다. 그들은 혜성을 납치하고 그렇게 어디론가 사라지는데요. 쫓아가려는 희진을 막아서는 지준. 위험하다면서 기다리라는데 그런 지준과 희진의 위로 날아가는 수찬. 혜성이 걱정된 수찬은 자신이 혜성을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준이 수찬을 막아섰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곤충 간의 서열에도 수찬은 사마귀남을 이기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따라가던 수찬을 급습하는 사마귀남. 빠른 속도를 활용해 사마귀남을 공격하는 수찬인데 벌레가 물었냐며 수찬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되려 수찬의 손이 다치는데 외골격이라는 것이라며 자랑하는 사마귀남.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혜성에게 소리치며 사마귀남의 공격을 막아가는 수찬. 정신을 차린 혜성을 그냥 죽여야겠다면서 침을 들이대는 여자인데 여자의 공격을 혜성 대신 막아서는 수찬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수찬을 붙잡아 빠르게 도망가는 혜성. 배짱이의 능력을 사용해 엄청난 점프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망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대로 저들을 냅두면 얼마 전 자신 같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는 수찬. 자신에게 사마귀남을 상대할 계략이 있다고 합니다. 놓쳐버린 혜성을 냅두고 갈 길을 가고 있는 이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수찬은 갑작스럽게 여자를 풀로 묶어버리는데요. 손 쓸 틈 없이 나무에 묶여버린 여자. 그리고 혜성은 어디에선가 나타나 수찬에게 무언가를 던져주는데 그것은 바로 지준이 사용하던 전기톱이었죠. 전기톱을 사용해 사마귀남의 외골격을 상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귀남의 한쪽 팔을 전기톱으로 잘라버리는 수찬. 하지만 그럼에도 사마귀남의 공격력은 막강해 보이네요. 혜성과 함께 사마귀남을 공격해보지만 치명타는 나오질 않고 그렇게 사마귀남의 팔에 잡혀버리는 수찬인데요. 그때 사마귀남을 공격하는 누군가가 도착하고 상처가 전부 치유된 지준이 수찬을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네스트에 있는 누군가 덕분에 상처를 전부 치료했다는 지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며 사마귀남을 상대하는데 폭탄먼지벌레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는 사마귀남을 강타하고 펀치 단 한 방에 온몸이 불에 타버리면서 쓰러진 사마귀남이죠. 하지만 지준은 능력을 사용하기 힘든 몸 상태였습니다. 지준은 자신의 꼴이 되기 싫다면 잠자리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고 말하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고 살아남은 3사람. 물론 온몸이 다쳐 보건실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지만요. 수찬은 이날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잠자리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잠에서 갑자기 깨어난 혜성. 여자의 독침에 당했기 때문인데 마치 몽유병에 걸린 듯 걸어서 여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혜성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여자. 그때 다시 혜성의 앞에 나타나는 지준입니다. 여자를 가연이라고 부르며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는데 가연은 사실 예전에 지준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달려들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2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 그들의 앞을 막아서는 마도현 교수. 네스트의 사람들을 불렀다면서 여기까지 하라고 하죠. 그렇게 여자는 도망가게 되고 네스트의 사람들이 뒷수습을 합니다. 수찬은 그 와중에도 혜성의 걱정을 하고 있네요. 아까 봤던 건 비밀로 해달라는 지준의 말에 맨입으로는 힘들다며 자신에게 지준이 사용했던 기술을 알려달라고 하는 수찬입니다. 그런 수찬을 흥미롭게 쳐다보는 지준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학생들이 박을 대는 학교 식당. 수찬과 희진 역시 식사를 하러 식당에 왔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보이지 않았던 도화도 학교에 왔네요. 알고 보니 도화는 특이 케이스라 연구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도화는 다음 수업은 조별과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4명이 같은 조로 과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수업날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조별과제는 바로 밖으로 나가 정글 주스를 찾아내는 것.
신데렐라의 제조를 위해 정글 주스는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정글 주스를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둘씩 나눠서 정글 주스를 찾기 시작하는 수찬네조. 수찬은 자신이 정글 주스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하는데요.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살았던 집으로 향하는 수찬. 하지만 자신의 집은 누가 침입한 듯 널브러져 있었고 희진의 집에 가보자고 하지만 희진은 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른 곳을 찾아보자면서 밖으로 나가는 희진이죠. 결국 하루 종일 찾아봤지만 정글 주스를 찾는 데에는 실패한 두 사람. 희진은 수찬에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한편 혜성이 수찬에게 전화해서 무언가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글 주스를 유통한 회사의 폐창고였죠. 그곳으로 가보자고 하는 수찬과 멀거나 떨떠름한 표정의 희진. 뭔가 위험한 생각이 든 희진은 친구들을 찾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폐창고로 날아온 희진과 수찬. 이미 밖은 어둑어둑해졌고 창고로 들어가 보는데요. 거기서 정글 주스를 발견한 수찬. 함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누군가에게 공격받고 날아가는 희진을 보게 됩니다. 희진을 공격한 것은 먹잇감이라고 하며 수찬을 노려보는데 수찬은 분노에 집게벌레 남자에게 돌진하고 집게벌레 남자 역시 집게손을 사용해 수찬을 공격하는데요. 수찬은 보관을 사용하면서 남자의 공격을 보고 공격을 피해 남자의 얼굴에 정통으로 주먹을 내지릅니다. 하지만 공격을 당했음에도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는 남자. 아직까지 섭취도 안 해본 것이냐면서 수찬에게 묻는데 사마귀남처럼 다른 곤충인간을 섭취하면 강해진다고 합니다. 수찬은 격분하면서 남자를 온 힘을 다해 공격하지만 수찬의 공격이 단 한 번도 통하지 않는 강적이었죠. 그때 수찬의 날개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위기가 오고 이는 바로 미숙한 상태로 능력을 사용해오는 부작용이었죠. 그렇게 집게남은 수찬을 향해 집게손을 들이대는데 그런 집게손을 쳐내고 앞을 막아서는 희진. 당했던 상처는 씻은 듯이 나와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는 자신의 능력이 궁금했었냐면서 공격을 받아내는데 엄청난 힘으로 집게손을 쳐내는 희진의 모습입니다. 사실 과거 희진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반지하에 살면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 희진을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었고 이 학생들을 처리해주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희진의 친오빠였던 박정진이었죠. 자신이 일을 할 테니 희진에게는 걱정 말라던 든든한 오빠. 하지만 과로로 인해 정진은 이른 나이에 죽게 되고 그렇게 가난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희진.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집에 바퀴벌레를 뿌려대고 그 바퀴벌레를 향해 정글 주스를 사용한 희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퀴벌레의 능력을 가지게 된 희진이었습니다. 엄청난 생명력으로 상처들이 순식간에 낫고는 했죠. 하지만 상대는 엄청난 강적, 계속해서 희진을 공격하는데 움직임이 재빠른 희진을 상대로 공격이 통하지 않자 빈틈을 유도하고 무방비 상태였던 수찬을 노리고 공격하는 집게남. 수찬을 막아주려다가 집게남에게 몸이 꿰뚫리는 희진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희진이 죽는 것을 보게 된 수찬. 갑자기 날개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각성을 하게 되는데요. 빠른 속도로 집게남의 공격을 피해내면서 역공을 하고 이전에는 통하지 않던 공격이 통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집게남의 집게 공격을 한 손으로 잡아낸 수찬. 집게남은 수찬에게서 인간성이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만 이미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수찬이 집게남을 쓰러뜨린 것이죠. 그리고는 잠자리의 치약력을 사용해 집게를 물어버리는데 그대로 집게를 부서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쓰러진 집게남을 공격해대는 수찬. 마치 포식자와 같은 모습으로 집게남을 사냥하는데요. 그런 수찬의 앞을 막아서는 정체불명의 남성. 애지중지 만들었다면서 집게남을 회수해가겠다고 하는데 그때 신호를 감지하고 창가를 찾아온 네스트 사람들. 그들의 앞에는 희진을 안고 있는 수찬이 있었습니다. 지주는 화를 내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고 겨우 정글 주스를 찾는 과제에 어째서 사람이 죽었냐고 하죠. 그때 이들의 뒤에 도착한 유환영 교수. 희진의 상처를 보더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환영은 사실 동충하초의 능력을 가진 치료 능력자였죠. 그렇게 상처 없이 깨끗하게 복구된 희진의 몸. 하지만 이미 희진의 생명은 꺼진 뒤라고 합니다. 환영은 희진의 사망을 확실시하고 시체를 옮겨달라고 하는데 그때 희진을 안고 있던 수찬의 손을 꽉 잡는 희진. 희진은 그 순간 변태를 하게 되면서 생명을 되찾은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변태를 보여주며 다시 살아난 희진입니다. 다행히도 희진은 다시 생명을 찾을 수 있었네요. 결국 과제는 끝났고 다시 돌아온 수업. 모든 학생들은 정글 주스를 찾지 못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구하지 못하는 걸 어떡하라며 화를 내는 학생들. 지주는 이들에게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말해줍니다. 정글 주스를 노리는 다른 세력이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앞으로 위험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 수업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수업에 남은 학생들. 그렇게 대학생이라면 포기할 수 없는 개강총회가 시작되고 다들 신나게 술을 마시는 사이 도하에게 접근하는 남자. 수찬을 쳐다보는 눈이 심상치 않은데요. 수찬 역시 그 눈빛을 느끼고는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한편 도하를 데려간 이 남자는 밖으로 나와 있는데 도하를 거미줄로 칭칭 묶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도하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데 이 남자를 쫓아와 막아서는 수찬의 모습. 남자의 정체를 물으면서 남자의 계략을 막아서게 되는데
의문의 벌레약, 정글주스로 인해 곤충인간이 되었다. 각양각색 곤충 능력자들의 판타지 액션, 슈퍼스트링 유니버스의 새로운 히어로 등장. 정글주스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9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